엊그제 밤에는 저한테 많은 영감과 가르침을 주는 저희 사회이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농담이긴 한데요. 혜원아, 2019년에 나를 태우고 도로에서 싸우던 네가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다. 이렇게 진짜로 웃으면서 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저는 화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하더라고요. 일관성이 있어서 참 좋다. 저는 그 말에 꽤나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과거 이야기인데요. 브랜딩이라는 걸 처음 스스로 시도해 볼 때 아마 2021년이었을 건데 여러분들이 콘텐츠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예술가의 비즈니스가 올라가는 어글리밤 오리지널 콘텐츠가 아니라 어글리밤 콘텐츠 채널을 보시면 2021년 3월 7일에 제가 대한민국 최초 힙합 비즈니스 스타트업 이렇게 하면서 브랜딩하는 과정을 한 7개, 8개 정도 올린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대외적인 우리의 이미지를, 키워드를 좀 수집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어글리밤의 이미지를 동료들에게 물어봤어요. 다른 회사 사람들, 지역에서 저희와 일을 했던 사람들, 저희를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대답이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겹치는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 중에서도 조금 상위권에 있는 것들은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었어요. 모험, 사랑, 해적선, 낭만, 동료, 의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명함에는 CEO가 아니라 캡틴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어떤 브랜딩의 디테일한 포인트일 수가 있죠. 어쨌든 우리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그리고 조금 더 친밀한 사람이 나를 보는 이미지에 일관성이 있다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게 지속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브랜딩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글리밤이라는 개념에 저의 소명과 의지와 결핍이 투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일관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게 됩니다. 어글리밤에서는 CEO가 아니라 캡틴이고 우리는 해적선을 타고 있는 동료들 같은 거죠. 누군가 위험에 처하면 동료들이 구하러 오는 것처럼 저희는 각자의 분야가 있지만 종종 분야를 넘나들기도 합니다. 루피와 조로가 다른 곳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 사무실에 있지 않고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캠페인이나 프로젝트는 힙합스러운 성격이 1%라도 첨가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없으니까요. 캐릭터 쪽으로 가면 이런 세계관이 더 짙어지겠죠. 어글리밤의 캐릭터 옷소리는 벌꿀오소리에서 따온 캐릭터입니다. 어글리밤 오리지널 채널의 영상이 끝날 때 시작은 2016 하는 가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게 제 노래거든요. 홀리몰리라는 노래인데 그 가사를 조금 더 들어보면 어글리밤 우린 땡땡 오소리 이런 가사들도 있어요. 어글리밤이 회사가 아니라 친구들끼리의 술 모임이었던 시절에 우리는 어글리밤, 루랄 트라이브, 오소리단이라는 이름을 병행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때의 오소리가 그냥 오소리가 아니라 벌꿀 오소리였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벌꿀 오소리는 독사, 사자랑도 싸우는 맞짱을 뜨는 그야말로 힙합 정신이 가득한 동물입니다. 처음에서 말한 화가 많은, 그래서 저의 가치관이나 저의 세계를 무너뜨리려는 사람에게 물러서지 않는 저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저는 2017년쯤인가 대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노펜스라는 문화기획 크루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노펜스의 뜻은 no offense, 실컷 욕을 해놓고 미안, 공격적인 의도는 없었어 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관용 어구라고 하는데 그 뜻도 조금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sorry 입니다. 모베러웍스라는 그룹의 모조라는 캐릭터의 세계관도 독특하죠. 그리고 모베러웍스의 두 번째 시즌이었나? TMI, 그러니까 Too Much Income이라는 슬로건이 있던 시즌에 나온 캐릭터의 설정, 이런 것들도 우리는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세계관의 설정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의 욕망이었던 원피스 정신, 슬램덩크의 그런 낭만들, 혹은 모추님의 욕망이었던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투영이 돼서 세계관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인위적으로도 세계관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무위키의 빙그레 메이커 항목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최근 어글리밤의 팔로워 중에 포테이토교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인사를 할 때는 포 한 다음에 감자 이모티콘을 그려주시고요. 피드를 보면 고구마들을 화형시키는 장면도 있고요. 전국의 감자 요리집 지도를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감자 관련 제품을 파는데 원산지가 감자국입니다. 강원도요. 이런 세계관이 너무 독특하고 재미있어서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거 대학교 과제로 만든 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그분도 이렇게 많이 관심을 받으실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이걸 확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각자의 세계관이 이미 있어요. 어떤 가치가 중요하고 내가 평생에 걸쳐서 혹은 지금 엄청나게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 싶은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의 브랜드에 녹여내면서 캐릭터, 명암, 콘텐츠, 심지어는 제품의 원산지까지 녹여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세계관이 일관성을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시간을 버틸 때 우리는 수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초반에 제가 브랜드와 비즈니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한 가지를 빼놨더라고요. 스타트업 시장에서 몇 년 전 중요하게 떠오른 말이 있습니다. 린하게 하자는 건데 린하게 한다는 건 짧게 설명드리자면 최소 비용으로 최소 시간을 투자해서 성공이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한 뒤 이걸 폐기할지 지속할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브랜드는 절대로 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단하게 세계관을 구축하고 일관성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카카오들이 만든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의 노란색이 통일이 되지 않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노란색도 다 같은 노란색이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카카오는 성장하면서 엄청나게 린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거고 브랜드적인 고민은 미뤄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도 그렇게 성장 속도가 엄청 났으니까요. 그런데 브랜드는 픽셀 하나, 단어 하나, 색깔 하나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림을 다 그려놓고도 점 하나, 선 하나가 잘못돼서 처음부터 그린 여러분이 있을 거고 녹음을 하면서도 미세한 숨소리 하나에 감정이 왔다 갔다 거리는 기분을 느껴본 여러분들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브랜드를 해야 합니다.